그 사이에는 문제 있는데 안 풀어보셔도 지장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무형자산. 그래서 무형자산은 일단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해도 나옵니다. 어떻게 해도 나오냐면은 형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네. 형태가 없다 라고 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일단 무형자산은 그 두 장짜리엔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식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영어권은 자가 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만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권이라는 게 영업이 잘 되는 권리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보증금하고 아니, 그 보증금이 아니고 권리금하고 비슷해요. 우리 장사 잘 되는데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되죠? 돈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회사를 살려면 우리 회사가 장사가 잘 돼. 그러면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웃돈을 뭐라 그래요? 영어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뭐냐면은요, 우리 저기 뭐지? 네이버하고 다음이 라이벌로 되어 있잖아요. 네, 네이버에는 라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그 라인이라는 앱이 네이버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이 원래 저거 살라 그랬었어요. 카카오. 좀 오래된 얘기긴 해요. 카카오를 살려 그랬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카카오가 예전에도, 카카오톡이 예전에도 장사가 잘 됐잖아요. 그래서 부르는 돈이 꽤 높았어요. 그래서 다음에서 그 정도까지는 주고 못 사겠다, 예, 라고 해서 이제 다음이 카카오의 주식 일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하고 카카오톡하고 연동이 되게 잘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둘이서 이제 협력 관계예요, 회사가. 그래서 한때 다음이 다음 카카오톡이라고 회사명을 잠깐 바꾼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음 들어갈 때 카카오톡하고 동일한 아이디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살려고 그랬는데 못 샀어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유상취득이라는 건 돈 주고 사는 것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인정이 안 돼요. 뭐가 인정이 안 되냐면, 우리 회사 영어권은 10억이요. 이런 건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영어권으로 인정을 받고 싶으면 내가 돈을 주고 다른 회사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자본이 10억인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는 10억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장사가 되게 잘 돼. 뭐 대기업에서 회사 팔래. 그러면 장사가 잘 되니까 싸게 팔 거예요? 비싸게 팔 거예요? 비싸게 팔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를 15억에 판매했어. 그러면은 영업권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영업이 잘 되니까 그거에 대한 내가 권리를 사는 거죠. 돈 주고. 그래서 그 웃돈 준 거를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하는데요, 직접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데, 이거는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컴퓨터가 해줘요. 우리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20년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해라? 20년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아까 제가 감가상각에서 저기에다 밑줄 치라 그랬었어요. 체계적이고 합리적.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시험 문제 나오면 무슨 법으로 감가상각하시오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냥 무슨 법으로 하시면 돼요? 정액법으로 하시면 돼요.
다음에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연구가 있고 개발이 있어요. 연구는 그냥 이거예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테스트만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연구가 끝났다 그래서 이 물건을 살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냥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작년엔가 이거 한번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국내 연구진에서 그 코로나 난리였잖아요.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였었냐면은 맨날 코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확인하려면.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저거를 연구를 했대요. 뭐 연구했냐면 침 가지고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게 나왔더니 댓글에 죄다 뭐라고 달았냐면은 그러면 앞으로 침만 뱉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달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직 개발이 안 끝났어요. 연구만 끝난 거지. 개발이 끝나야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 검사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다른 데 쓰거나 아니면은 뭐 당연히 안 오는 게 좋지만 현재 요대로 가면은 이제 코로나가 아마 올해나 내년쯤이면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전염병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5년이나 10년 단위로 한 번씩 와요, 안 와요? 오죠. 이제 다음 게 어느 수준으로 오냐. 예, 거기에 따라서 그 연구가 끝난 거를 이제 그쪽으로 써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이 끝나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연구는 같이 해야 돼요? 혼자 해야 돼요? 혼자 해야 돼요. 왜냐면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회사에서 연구 개발을 다른 회사랑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주고 A라는 회사가 주고 B라는 회사가 보조였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연구가 끝나서 이제 A라는 회사가 판매하려고 물건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B라는 회사가 이 연구한 거를 다른 회사한테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같이 해야 돼요? 혼자만 알아야 돼요? 혼자만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여러 명이 알고 있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뉴스에 저것도 나오더라고요. 어느 회사에 다니던 임직원이 그 회사의 중요한 내용들을 한 2, 3년 동안 다 빼갔대요. 그래갖고 비슷한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그 정보 가지고 돈 벌었다고. 근데 걸렸다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들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대기업에서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중국으로 유출시키고, 뭐 중국에서 너 연봉 10억 줄게 3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한민국의 그 유능한 사람들 일부 빼가서 작업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지금 큰일입니다. 올해부터 삼성도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돼서. 왜냐면 무조건 1등이 아닌지라. 현재 삼성이 2등으로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은 팔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 끝나면 자산으로 보는 거고요. 연구는 못 팔기 때문에 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외울 겁니다. 그리고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종류에 보시면은요. 영어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영어권 보시면 영어권은 거기 밑줄 쳐져 있죠. 두꺼운 글씨로.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외부 구입 영어권만 되고 내부 창출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권은 내부 창출이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내부적으로 창출 가능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개발. 왜냐면 개발은 외부한테 맡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발은 내부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고 특허권, 그 다음에 실용신앙권, 뭐 상표권, 네, 뭐 디자인권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돈은 다 무형자산 쪽에서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거 디자인을 되게 이쁘게 해놨어. 그러면 그거 갖고도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종종 뉴스에 나오는 디자인권 관련돼서 저기에서 많이 싸워요. 정수기 회사들끼리. 왜냐면 요즘 나오는 정수기들 보면 모양이 비슷비슷해요. 완전히 틀리고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정수기 보면은 상표만 다르지 모양들이 어때요? 비슷하죠.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코웨이하고 어디하고 한판 붙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가 열심히 만들어 갖고 내놨더니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비슷하게 똑같이는 못 만듭니다. 법에 걸리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내놨었죠. 그래서 문제가 가끔씩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잘 보셔야 되는 건 솔직히 산업재산권은 잘 안 나와요. 요게 제일 잘 나와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뭐죠? 소프트웨어는 저거죠. 프로그램. 우리가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합리적.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상각 요거 거기에다가 별표 3개만 치세요. 최근에 이론시험에도 나왔는데 무형자산의 상각에서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빵으로 봐요. 이건 나오면 무조건 이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거 없고 쭉 넘어오셔서 190페이지. 그래서 190페이지 보시면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 보시면은요. 부채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채가 뭐냐면은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그래서 남의 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남의 돈을 뭐라고 하죠? 남의 돈을 채무라고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내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거. 그래서 남의 거를 부채라고 표현하고요. 부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 그러면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그래서 1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이내는 유동, 1년 넘어가면 비유동. 그래서 거기 190페이지 보시면은요. 부채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부채는 과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맞죠? 네, 현재보다는 이제 과거 때문에 생긴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행에 대하여 회사의 경제적 가치의 유출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유동부채, 그래서 외상매입금하고 지급 어음이라고 해서 매입 채무라 그랬죠? 그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191페이지 위에 보시면 미지급금하고 미수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미지급금, 미수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상거래 이외. 그래서 상거래 이외가 미지급금, 미수금이고 상거래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외상매출금, 받을어음이에요. 190페이지에 있는 거는 상거래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191페이지 보시면 단기 차입금하고 단기 대여금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돈을 빌려 오는 건 단기 차입금. 단기 대여금은 돈을 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 왔냐, 빌려 주냐 거기에 따라서 차입금이 될 수도 있고 대여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면 미지급 비용하고 미수수익이라고 있거든요. 그 옆에다가는 요렇게만 적어주세요. 결산. 요건 이제 결산 문제로 나옵니다. 선수수익, 선수비용에다가도 결산이라고 쓰세요. 선수수익, 성급비용도 결산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볼 겁니다. 그다음에 선수금, 성급금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계약금. 그래서 선수금은 먼저 받았을 때, 그다음에 성급금은 먼저 줬을 때.
다음에 예수금 선납세금이라고 있거든요. 예수금 선납세금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원천징수. 네. 거기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말 그대로 뭐와 관련된 거예요?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11번에 별표 2개. 그래서 11번에 보시면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유동의 뜻은 1년 이내예요. 그리고 장기의 뜻은 1년 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가 될 때. 그래서 비유동 부채의 뜻은 1년 넘는 거. 근데 우리가 부채라는 게 계속 1년 넘는 게 아니잖아요. 돈 갚아야 될 때가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돈 빌리면 힘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자만 주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순간 되면 원금 줘야 될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원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뭐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은 매입 채무 매출 채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쪽지 시험 볼 것 중에 요 내용 있었었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매출 채권에는 두 가지가 있으세요. 몇 가지요? 두 가지.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그 다음에 매입 채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업.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영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거래와 관련이 있는 거를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하고 미수금은 반대예요. 네, 미지급금하고 미수금은 상거래 외입니다. 네, 상거래 아닐 때.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하고 단기대여금은 돈 빌릴 때.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나중에 보면 되고요. 194페이지. 그래서 194페이지 보시면 밑에 보시면은 선급금 선수금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선수금은 앞으로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계약금이라고. 선급금 선수금은 계약금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금이라고 있거든요. 예수금 거기 195페이지에 예수금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다른 때도 쓰긴 하는데 거의 요때 써요. 직원이 내는 세금 있죠? 직원 부담.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금은 이제 우리가 월급 받을 때 세금 떼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을 직원이 부담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직원이 내는 세금을 무슨 금이라 그래요? 예수금. 근데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하고 국민연금은 반반씩 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건강보험 오를 거고요. 건강보험 오르면 당연히 장기요양 오를 거고요. 국민연금 오를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오르면은 90% 이상 어떻게 오를 거냐면 내는 건 더 내고 덜 받는 형식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네. 내는 거 더 내고 더 받고 싶으면 애를 많이 낳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뭔가 좋아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애를 많이 낳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당에서 이것저것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 얘기가 나온 게 18살까지인가? 매달 100만 원씩 주는 거. 그래갖고 대략 한 1억에서 2억 사이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 근데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론은 애를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애 많이 낳으면 그거 불가능해요. 돈 없어서. 근데 가능하대요, 수치상.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그거를 하는데 뭐 둘째 낳는 사람부터 줄 거냐, 첫째부터 줄 거냐, 아직 그건 확정된 건 없다라고 하는데 뭔가는 하긴 할 것 같아요. 지금은 10만 원씩 나오거든요. 8살 때까지 10만 원씩 나오는데 그걸 어쨌든 손 대서 뭐 5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그 다음에 뭐 몇 살까지 줄 거냐, 몇째부터 줄 거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것도 확정된 거 아닌데 셋째 나오면은 뭐 비탄감 해주겠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이긴 해요. 결혼율은 뭐 당연히 출산율이랑 결혼율이랑은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어쨌든 반반씩 낸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197페이지 197페이지에 보시면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요거는 비유동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요? 유동부채가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빚이라는 게 무조건 1년 이내는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이제 조금씩 늘어나서 돈 갚아야 될 타이밍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요것도 결산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1년 이내가 됐을 때.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197페이지 밑에 보시면 가수금 가지급금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문제 풀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임시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쓰고 많은 계정이라 얘네들은 모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금의 뜻이 뭐냐면은요, 수금의 뜻이 뭐죠? 뭐 받았다? 돈 받았다. 그래서 수금은 하였으나 내용을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모르는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수금했다가 아니고 수금은 돈은 들어왔는데 나 모르는 돈이야. 이런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히 이제 영화 같은데 보면은 뭐 통장에 갑자기 막 10억 찍히고 100억 찍히고 막 그러면서 막 난리 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모르는 돈을 뭐라 그래요? 가수금. 그 다음에 가지급금은 반대예요. 가지급금은 돈은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급은 하였으나 내용을 모를 때 이때 쓰는 거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봐주세요. 요거 설명 안 되었구나. 가지급금은 주로 시험에서는 두 가지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출장비. 왜냐면 우리가 출장 갔을 때 이 사람이 얼마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출장비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요때도 많이 쓰여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 그러니까 사장님이 회사 돈 갖다 쓰는 경우들 있다 없다? 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장님이 돈을 갖다 쓰는 건 갖다 쓰는 거지만 우리가 그 돈을 이 사장님이 어디에 쓸지 얼마 쓸지 그거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네. 그래서 그 모르는 돈을 뭐라 그런다고요? 네, 가지급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할게요. 206페이지로 오세요. 조금 더 하고 쉬었다가 쪽지 시험 보고 분계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206페이지 보시면 비유동 부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유동 부채는 몇 년 넘는 거예요. 1년 넘는 부채를 뭐라 그러세요? 비유동 부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기 차입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그러면 몇 년 넘는 거예요? 1년 넘는 거. 그 다음에 짧을 때는 뭐라 그런다고요? 단기. 그래서 장기하고 단기의 차이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도 있고 그 다음에 사채 있고 임대보증금 있는데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2번 3번이에요. 저희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2번하고 3번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207페이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저희 어저께 대손 봤었죠. 그래서 그 충당이라는 게 나오면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충당 나오면 보충법이에요. 충당 나오면 무슨 법이다? 보충법이다 라고 첫 번째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옛날에는 퇴직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퇴직금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어떻게 구했냐면 퇴직 전 3개월에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그래서 우리 몇 년 동안 그 회사에 다녔느냐 요것도 중요하죠. 왜냐면 그거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년 다녔냐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대기업을 다닌다던가 아니면은 뭐 과거에 이제 할아버님들은 이런 게 가능했어요. 나 퇴직금으로 5천만 원 받았다. 1억 받았다.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내가 옛날에는 중소기업도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가능했었어요. 내가 한 회사를 30년 다녔어요. 몇 년 다녔어요? 30년. 그리고 내가 그만둘 때의 월급이 300만 원이었어. 30년에 300만 원 곱하면 9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중소기업에 많이 다녀요?
중소기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니는 사람들이. 대기업은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들어가려고 박 터지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공부를. 왜냐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중소기업들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간정산제도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이 넘어가면은 그 퇴직금을 미리 땡겨서 받을 수 있는 거. 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요즘에 그만두는 나이가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막 30대 후반, 40대 초중반 이러거나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면은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오는 회사들이 어때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나는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재취업은 잘 안 돼요. 왜냐면 나이 들은 사람 잘 안 쓰려고 하니까. 그럼 이분들이 돈은 받았잖아요. 퇴직금. 이거 갖고 뭐해요? 치킨집 차리고 커피숍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사업 힘들잖아요. 성공하는 사람 있습니다. 몇 천만 원, 몇 억 버는 사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 천만 원, 몇 억 버는 사람보다 태업하는 사람이 훨씬 더 어때요? 많죠. 수치가.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이거 퇴직금으로 한 번 해주니까 문제다. 그래서 나온 게 요거예요. 무슨 연금이요? 퇴직연금. 그래서 이제는 퇴직금도 연금처럼 줘라. 근데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와서 치킨집을 차려. 근데 장사는 안 돼. 그러니까 나중 되면 뭐라 그러냐면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왜냐면 나 힘들면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나 힘들면은 아무리 나한테 다 잘해준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그냥 못해준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퇴직금도 연금으로 줍시다. 근데 이거 어디에서 갖고 온 거냐면은요, 미국에서 갖고 온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나라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를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급여형하고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기여형은 퇴직급여.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분개할 때 뭘로 할 것이냐 그걸 이제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쓸데없는 얘기 조금만 할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확정급여형일 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일 때는 퇴직급여인데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앞으로는 3년금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이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린 퇴직연금이 있는데 요 두 가지는 강제예요.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이거 아닙니다. 두 가지는 강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사적연금이라 그래서 은행이나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연금 드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뭐 보험연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들 수 있는 그 연금 제도가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세 개 다 준비할 수 있으면 세 개 다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하나밖에 안 돼. 그러면 하나만 하셔도 지장은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노후에 못해도 200은 넘게 나오도록 세팅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원래 제일 좋은 거는요. 그냥 우리 집에 돈이 많아. 그러면 가장 좋기는 하죠. 근데 그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는 되셔야 된다고요? 요거 합쳐서 200은 넘어야 돼요. 남편분들 포함해서. 200도 솔직히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딴 거 없고요. 우리 일반적인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반적인 생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예, 돈 없이 생활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원래 가장 좋은 거는요. 자녀연금이라 그래서 자녀가 겁나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자녀분이 저기 어디지? 두바이 항공 기장이에요. 그래갖고 매달 300만 원씩 통장에 꽂아줘요. 예.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건 자녀연금인데 솔직히 그럴 확률은 높아요, 낮아요? 낮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0 이상은 나오도록. 근데 200이 쉬운 금액 아닙니다. 어. 그래서 200이 절대 적은 금액도 아니고 되게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만 나와도 그냥 기본적인 생활하는 데는 불편하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시고 싶으시면은 4, 500은 있어야 됩니다. 한 달에. 여기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었는데 그냥 기본적인 생활만 하려면은 그래도 200 전후는 있어야 가능하더라고요. 그래도 저기 있어요. 200 몇 페이지냐? 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기여형하고 급여형이라고 밑에 있거든요. 박스에 보시면. 그래도 거기 박스 보시면은 기여형 밑에는 퇴직급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형 밑에는 퇴직연금 무슨 자산이요? 운용 자산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210페이지는 내일 할게요. 여기 좀 중요한 파트라 요거는 내일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에 간단하게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분계 좀 풀고